두 번째 발표는 오행사상과 관광 스토리텔링의 접목이라는 논문으로서 오행사상과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접목되는가 의미 있는 논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교대학교 홍기삼 선생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국제관계학과 석사통합과정실의 홍준입니다. 발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연구의 한계와 더불어서 이 연구를 왜 하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론에서 이 오행사상과 관광 스토리텔링을 접목함에 있어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서로 충족해줌으로써 접목이 성립되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결론에서 제가 바라는 바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며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관광 스토리텔링은 원래 관광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함으로써 생겨난 개념이죠. 그런데 이 관광 스토리텔링에 저는 오행사상을 또 하나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행 관광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접목할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오행사상을 관광 스토리텔링에 접목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근대화 이후로 동양의 관점을 배척하고 서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서 이만큼 진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리고 저 그림과 같이 이 서양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저는 절반만 바라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나머지 부분은 동양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양의 관점을 접목해서 어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동양 관점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다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시적인 이유는요. 관광 스토리텔링의 인문학적 가치 실현입니다. 인문사회학적 가치 실현인데요. 스토리텔링을 관광에 접목해서 관광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문사회학을 연구하는 연구생이기 때문에 인문사회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관광 스토리텔링이 그 목표로 하는 인문사회학적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관광객이 그냥 청자로서 객체로서 스토리텔링을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스토리에 참여해서 등장인물로 참여해서 그 관광지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인문사회학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OX라고 되어 있죠. O는 제가 생각하는 다람쥐 관광 스토리텔링과 관광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성립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오른쪽에 바라보시는 그림 X와 같이 듣는 사람 따로 있고 말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스토리텔링은 그냥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뿐이고 대부분 보면은 소개에 비추는 것으로 행동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오행사상을 접목한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인문사회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가 있는데 단순 소개하며 그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일상성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풍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인이고 음양원 세상에 나름 관심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이해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 사항이 특히 없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이해도에 아무리 이제 좋은 게 있어도 구조적
깨어서 소말이 그러니까 구슬도 그러니까 구슬이 많아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의 전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오행 사상을 관광 스토리텔링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접목함에 있어서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 스토리의 등장인물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이 탑자가 어떤 스토리의 등장인물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탑자와 소통이 가능한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토리가 설정이 되겠죠. 만약에 저는 생물이라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탑자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으면은 이 둘만으로는 스토리텔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생물인 관광객, 그러니까 인간인 관광객과 무생물인 관광지를 어떻게 스토리의 등장인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오행의 외연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외연은 어떤 특정 개념이 접목할 수 있는 전 범위를 말하는데요. 이것 왜냐하면 오행의 외연은 우주의 전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생물인 관광지와 생물인 인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도 이 오행의 외연을 통해서 오행으로 혼돈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런 논리가 성립 가능하냐면은 음양과 오행의 관계 때문인데요. 도교에서 바라보는 음양의 외연은 우주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정전을 들어보셨죠. 주역에서 말하길 모든 세상은 음양으로 대치되어 있고 음양이 원리에 따라서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행은 곧 음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의 온도를 제가 이 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5등분으로 나눠 설명드린다면 매우 뜨거운 것, 따뜻한 것, 미지근한 것, 시원한 것, 매우 차가운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오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화는 양에 속하는 것이고 소는 중성, 금수는 음에 속하는 것인데 그 정도나 형태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따라서 아까 이 아래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이 모든 것은 천지, 모든 것을 오행으로 환원해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아무나 입은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시간과 어떤 장소와 그리고 저의 체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늘은 화기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화기에 속하는 색깔은 무엇일까? 붉은색. 그래서 일부러 붉은색 와셔츠를 골라 입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광객과 관광지도 오행으로 분류해서 그것을 오행으로 환원해서 이렇게 오행 코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행 사상을 이 어떤 특정 개념에 접목함에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계점이냐면 오행 사상은 적어도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서 그 오행 사상 또한 과학으로 증명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개념의 오행 사상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으로 적용하는데요. 이것은 스토리의 내포로 해결 가능합니다. 내포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이 빨간색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이야기라고 돼 있고 그리고 사실과 허구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텔링의 어원은 1681년에 거짓말하기 또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의 의미로 쓰여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텔링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허구에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녹색 표시되어 있는 오행사상 그리고 오행사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현대과학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또한 이 허브와 같이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허브성을 수용할 수 있는 스토리의 내포 때문에 오행사상은 별 무리 없이 관광 스토리텔링에 접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구조적인 문제죠. 아무리 좋은 그 사상도 둘 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걸 접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행의 운동 원리와 스토리의 진행 구조는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성을 보입니다. 스토리의 구조는 4단계 또는 5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4단계는 먼저 배경, 위기, 극복, 변화입니다. 딱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본질은 그렇습니다. 결국엔 위기 극복 또는 극복이 그 스토리의 본질입니다. 스토리 진행 구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행의 운동 원리와 매우 유사성을 띱니다. 오행 같은 경우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5가지 오행이 고루 분포되어 균형 있게 조화하는 것을 가장 최상으로 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물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죠. 그럼 물을 보충해줘서 그렇게 농작물을 길러야 돼요. 근데 습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습기가 너무 많아서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과 같이 습기를 제거하고 양광을 비추어서 그 습기를 제거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오행 운동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한 가지 오행이 부족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넘쳐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덜어내거나 부족한 건 채워주거나 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죠. 이것은 스토리의 그 위기 극복, 갈등 극복의 원리와 매우 흡사함을 띱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의 등장인물 설정과 진행 구조에 착안하여 이 둘 간의 접목이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접목이 가능한지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사대문을 대상으로, 서울 사대문을 대상으로 관광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가상의 관광객 사주를 설정했습니다. 가상의 관광객의 생년월일은 2030년 양력 1월 1일 오전 1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주팔자는 태어난 사람의 년, 월, 일, 시 해서 4개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 그리고 이 사주는 각 천간과 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8개 글자죠. 그래서 팔자, 사주팔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오행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천간과 지지도 오행으로 분류가 가능해서 그 사주를 이렇게 오행으로 분류한 것은 다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으로 분류해서 분포도를 만든 게 아래의 그림인데, 가장 스탠다드는 맨 아래의 그림처럼 이렇게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사주의 오행 같은 경우는 목이 아예 없고 화가 부족하고 수가 태갑니다. 그러면 목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목기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해에 해당하는 관광지를 방문하여 볼 수 있겠죠. 그럼 목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 사대문 중에 흥인지문입니다. 근데 흥인지문의 방위는 동쪽, 그리고 그 명칭에 들어있는 인은 목에 해당합니다. 동쪽 또한 목에 해당하고, 그리고 동대문 부근에 있는 환경이 있는데 유명한 산업으로는 의류 산업과 그리고 중고 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목에 해당합니다. 자, 이 빨간색은 서울의 범위이고 녹색은 서울 사대문의 관광 범위입니다. 그러면 여행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서울 사대문의 녹색 원을 크게 확대하는 게 지금 이 옛날에 서울의 한성의 모습인데요. 자, 관광객의 그 필요 오행을 찾아가는 여행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기와 화기가 필요한 관광객이다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동쪽에서 남쪽으로 목기와 화기가 형성되어 있는,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지금 풍수지력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의미하는 장소를 찾아갈 수 있겠죠. 반대로 금기와 습기가 필요한 관광객이다. 다음처럼 서쪽과 북쪽에 있는 그 관광지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 다음 것 같습니다. 결국엔 오행사상과 관광 스토리텔링은 충분히 접목이 가능하고요. 제작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에서 노영 사상이 접목한 연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행 사상과 스토리텔링 접목에 대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의 구체 정의는 스토리 플러스 텔 플러스 리잉의 합성으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는 뜻으로 상대방이 알고자 하는 스토리, 사건, 지식, 정보, 텔, 말하기, 문자, 등을 통해 이 경험, 그다음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고 오랫동안 저장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건강 이미지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스토리텔링이 건강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스토리텔링이 해당 관광지의 의미 있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기억에 보다도 오래 남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관광지를 의미화하여 기억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예상의 이미지를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지와 스토리텔링은 또는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경험적 여행 정보는 여행 정보자의 이미지 형성과 감성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이용자의 교감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해당 관광 정보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화점에서 스토리텔링의 오행 사상을 접목시켜 관광객이 주체로 참여한 오행 관광 스토리텔링 제작 가능 여부 등을 입증하는 시대로도 보는데, 그럼 오행이란 과연 무엇일까? 음행 사상에서 말하는 기는 우주 번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기가 흘러 만물을 만들고 이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은 음양 오행이 라는 법칙에 만드는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법칙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주 모든 기운은 음양 오행 안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수 지리에서 말하는 기는 음양 오행에서 말하는 기도, 기이기도 합니다. 풍수 지리는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기운이 있는 땅을 찾기에 기라는 터전을 찾고 그것에서 터전을 잡을 때 개인이나 국가가 평안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길을 보통 생기로 합니다. 우주 본질이 기이기 때문에 기가 흐르지 않는 것은 없죠. 따라서 모든 우주에 화, 목, 수, 금, 토 중 어느 하나의 오행이 작용하는 것이며 이 오행의 흐름, 기의 오행 외에는 새로 생긴 것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는 영원히 흐르는 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가 만물에 작용하고 오행이 흐르면서 인간은 생로병사, 교룡 화복을 입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철학에서 음행 오행이 인간 철학에 적용되는 것으로 연구자는 이와 같은 오행의 접목하여 제작한 관광 스토리텔링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배경은 오행의 균형을 추구하는 관광의 사주이고, 둘째, 위기는 결핍 오행, 해과 오행으로 인한 건강과 일상의 문제를 발생합니다. 셋째, 극본 관광객 자신이 필요한 오행이 존재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길을 보충하거나 재해를 하는 것이고, 넷째, 변화는 인간과 일상의 문제를 해결을 기대하는 것으로 발상 자체가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좋은 소스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연구자의 발상에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음양 오행의 사상은 동양과를 국한된 것이고 특히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 나라는 손가락 꼽을 정도로 드물며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은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식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 음양 용어 사상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음양 오행에 대한 지식 기반에 힘들지 않는다면 오행을 접목해 제작한 관광 스토리텔링에 대한 효과가 의문이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관광객들을 사주를 풀어서 건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것도 먼저 선행해 갈 것이며, 앞서 언급한 음행 오행에 대한 지식이 선행돼야만이 주어진 정보에 대한 감동도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잠깐 스쳐갈 관광객이 주체로 참여하는 오행 관광 스토리텔링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오행을 짧은 기간에 이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툴, 즉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자료